오늘 픽뉴스는 이수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빈병 전쟁입니다. 빈병 하면은 우리가 재활용하는 그 빈병이요? 네, 맞습니다. 앵커께서도 보셨겠지만 요즘 하이트 진로에서 새로 나온 소주가 하나 있거든요. 저 술 잘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소주인데요. 예. 최근 복고 열풍에 맞춰서 옛날 소주를 새롭게 재해석한 겁니다. 네. 출시 2달 만에 1,000만 병 판매를 달성하면서 단숨에 인기 주류로 됐는데 이 하늘색 소주병과 라벨에 있는 귀여움을 강조한 두꺼비 마스코트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소주병 때문에 하이트 진로와 롯데 주류가 옥신각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빈병 갖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소주병 하면 흔히 생각나는 게 이 초록색 360ml 그렇죠. 병이잖아요. 이 소주 대부분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7개 주류 업체들이 지난 2009년 환경부와 함께 소주 공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네네. 소주병은 보통 7번에서 8병까지 재활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요. 예. 그러니 소주병 모양을 전부 표준화하자. 그리고 이 병을 수거하면 모양이 다 같으니까 이게 원래 A 회사 공병이라고 할지라도 뭐 B 회사 라벨을 붙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소주병 재활용률을 높이고 빈병을 분류하는 작업도 간소화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병 모양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니까 문제가 됐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데주류에서는 자기들 쪽으로 들어오는 이 하늘색 공병을 하이트 진로에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롯데 창고에 쌓여있는 이 하늘색 공병 양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얼마나 됐는데 그래요? 자그마치 200만 병 정도라고 합니다. 보관료도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의원실에서 공개한 롯데 창고 사진인데요. 산처럼 수북히 쌓여있는 모습을 그렇네요. 보실 수 있죠. 롯데주류는 진로 측에서 협약을 어겼고 이 병들을 선별해 돌려주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그냥 돌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협약을 어겼으니까 뭐 당연한 조치 같기도 한데 상대방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진료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롯데에서도 비표준병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군말 없이 수거해서 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네, 여기서 말하는 술이 바로 뒤에 유명한 청아입니다. 그래서 진로 측에 따르면은 매달 100만 병씩 올해만 8,900만 명을 따로 분류해서 롯데 측에 줬다고 합니다. 또 취재를 저희가 해보니까요. 네네. 이 하늘색 병 수거 비용도 롯데 측에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진로 측에서 청아를 롯데에 돌려줄 때 받는 수거 비용이 병당 10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똑같이 병당 10원씩 처리 비용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대로 10원씩 주고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롯데 측은 이 청하는 청주니까 소주가 아니잖아요. 비교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협약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고요.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협약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진료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서 차후 공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부처에서 이 업계 일을 좌지우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전원으로는 양측이 요즘 진행 중인 국감 자리에 서로 대표를 불러서 결판을 내달라면서 계속해서 로비 중이라고 합니다. 남의 거를 갖고 있는 것도 또 손해일 것 같기도 한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 암기는 강국입니다. 암기 강국. 외운다는 암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얘기 같지만은 이게 북한 얘기입니다. 한 북한 대학생이 지난해 12월 홍콩에서 열린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오늘자 노동신문에 실렸습니다. 네, 바로 이 친구인데 똑똑해 보이죠? 네. 김영직 사범대학 생명과학부 2학년이라고 합니다. 이 대회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참가자가 15분 동안 무작위로 단어를 수백 개를 암기하도록 한 뒤에 그 뒤로 30분 동안 가장 많은 단어를 다시 기억해내는 사람이 이기는 대회라고 합니다. 네. 이 북한 대학생이 이런 식으로 암기한 단어가 무려 302개입니다. 세상에 이런 대회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접하고 좀 궁금해서 북한 교육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북한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속독과 암기 교육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북한에서는 소학교 높은 학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초등학교죠. 네네. 그리고 중학교 낮은 학년의 학생들에게 12단, 24단 암기를 시킨다고 합니다. 네.
네, 24단을 외우려면요. 우리가 보통 하는 구구단에 비해 7배가 넘는 576개 숫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구구단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한테 이 정도를 다 외우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또 사립 교육기관이 존재하진 않는데요. 입시 과목인 수학, 과학, 영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국영수 과목 네네. 있잖아요. 이 부분에는 또 사교육이 널리 퍼져 있고 아, 북한에서도? 학군도 형성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어딜 가든 학생들이 공부로 고통받는 현실은 심지어 북한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외우는 거는 옛날 방식 아닌가요? 창의성을 위해서는 안 좋다는 말도 있던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